안녕하세요. 스스로 투자 스투TV입니다. 오늘은 요즘 LG화학 때문에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적 분할, 물적 분할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LG화학 물적 분할이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돼서 개미들은 실망 매물을 던지고 기관들은 왜 쉴드 리포트를 계속 내는지, 왜 회사는 물적 분할을 원하는지, 그리고 LG화학 물적 분할 이후에 LG그룹 구조에는 변화가 없을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우선 기업 분할이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기업 분할은 한 개의 기업을 두 개의 기업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나누려면 어떻게 나눌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눌 사업부의 가치를 계산한답니다. 이 가치는 눈으로 보이는 유형 자산도 있지만 향후 사업성 등 눈에 안 보이는 무형 자산까지 고려하여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회사를 나눌 때는 말들이 많아요. 하여튼 예를 들어 기존 사업의 가치가 60%, 분할된 신설 회사의 가치가 40%라면 저렇게 기업을 6대4의 가치로 한 개의 회사를 두 개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개념은 간단하죠? 이렇게 되면 기존 LG화학은 기존의 석유화학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고 새로 생기는 LG 에너지 솔루션, 줄여서 LGES라 부르겠습니다. LGES는 미래 배터리 사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치에 따라 기업을 분할하면 기업 분할은 끝입니다. 여기서 신설 법인인 LGES의 주주를 누가 할 것이냐에 따라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나뉜답니다. 자, 왼쪽이 지금의 LG화학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 주주가 있는 것이죠. 개미 주주가 있고 주 LG가 33%를 보유해서 대주주입니다. 인적 분할을 한다는 것은 기존 LG화학의 주주들이 똑같이 LGES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기존에 LG화학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LG화학 6주, LGES 주식 4주를 나눠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아래 물적 분할을 보겠습니다. 물적 분할은 보시다시피 분할된 LGES가 LG화학의 100% 자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LG화학의 가치는 60%로 줄었지만 LG화학이 40%의 가치의 LGES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LG화학의 가치는 배터리 부분이 자회사로 나뉘었을 뿐 줄지 않는 것이죠. 자,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이해가 되셨나요? 쉽게 말해 물적 분할은 신설회사가 자회사가 되는 것이고 인적 분할은 내가 자동으로 분할된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에 LG화학이 물적 분할로 LGES를 떼어낸다고 하자 시장에서는 주식을 던지고 난리가 났죠? 왜 그랬을까요? 같이 좀 더 알아볼까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9월 16일 날 정보가 샜는지 장대 음봉으로 빠지고 다음 날 17일 물적 분할 공시가 나고 추가로 더 빠지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LG화학을 맹비난하고 있고 반대로 증권사에서는 물적 분할은 호재다라는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증권사 연구원 분들은 뭐가 호재라고 하는지 좀 볼까요? 여기 KB증권은 LG 배터리 부분을 분사하면 배터리 부분이 제대로 된 가치가 평가돼 적정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했고, 좀 아래 보시면 중국 CATL과 삼성 SDI 내년 예상 실적 기준의 기업 가치 EV/EBITDA네요. 33.2배, 16.7배지만 LG화학은 12.4배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지사업 가치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인데 배터리 부분이 독립회사가 되면 이것이 해소될 것이다 했네요. 여기 하이투자증권은 100% 연결 자회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나 주주 펀더멘탈에는 변경 사항이 없다고 했네요. 이것은 좀 화나네요. 이걸 보실까요? 보시면 회사를 분할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밸류에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함인데 자회사 지분이 100% 유지가 된다고요? 이와 같이 회사도 분할 후 IPO, 즉 상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100%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 누구나 아는데
이거를 유지하니 걱정 말라는 공식 리포트를 냈네요. 이건 진짜 리포트 보는 주식 투자자 고객들을 개돼지로 보는 발언 같습니다. 뭐 기타 의견으로 모 회사 LG화학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등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구차하죠. 인적 분할하면 LG가 대주주인데 거기서는 지원 못 받나요? 어쨌든 증권사 리포트의 핵심은 배터리 사업이 LG ES로 독립법인이 되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모 회사인 LG화학도 좋아질 것이다가 논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런 논리가 구차하다고 하는 것은 LG ES가 인적 분할로 나와도 독립된 배터리 회사가 되니까 제 가치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물적 분할을 하니까 제대로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리포트를 쓰는 게 좀 화가 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기업 분할에서 제 가치를 받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물적 분할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증권사들도 매수 리포트 저렇게 썼지만 자기들도 물적 분할은 기존 LG화학 주주들에 안 좋다는 것은 다 압니다. 이 뉴스 보실래요? 자, 물적 분할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낸 증권사들이 자기들의 고유 계정, 즉 회사 돈으로 운영하는 고유자산 계정은 자기들이 리포트를 낸 3일간 200억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진짜 양심 없죠?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증권사 리포트의 내용은 보시더라도 매수 매도 신호는 걸러서 들으세요. 증권사 리포트 특징은 걔네들이 추천하는 종목의 90%는 이미 오른 종목이라는 거예요. 매수하실 때는 여러분이 판단한 괜찮은 회사가 증권사 리포트 안 써질 때 사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증권사 리포트는 우리가 영리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자, 여기 개미들의 입장을 재미난 비유로 쓴 기사가 있더군요. 빅히트 상장했는데 BTS가 탈퇴한 셈. 야, 진짜 적절한 표현입니다. 현재 LG화학 주주들은 배터리 보고 투자했는데 황당하죠. 아시다시피 자회사 호재는 큰 재미 없습니다. 사업회사의 지분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삼성물산 최근 5년치 그래프입니다. 삼성물산 자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이 지분을 43% 갖고 있어요. 이 지분만 해도 20조가 넘고 삼성전자 지분 5%도 거의 20조입니다. 지분 가치만 40조에 삼성물산의 자체 사업 가치와 자산 가치도 높습니다. 더군다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는 LG 에너지 솔루션 못지않은 미래 가치가 높은 미래 사업입니다. 그 지주회사인 삼성물산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세요. 20조입니다. 이렇게 지주회사는 지분 가치의 반도 평가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LG화학을 가지고 있으니 자회사 LGES가 상장하고 성장하면 너네 LG화학 주주도 좋을 거다? 이게 현재 LG화학 주주들에게 납득이 가는 이야기이겠습니까?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LGES 주식을 사기 위해서 공모가의 2배 정도를 지불하고 사게 되겠죠. 또 곁다리 이야기지만 이것도 보시죠. LG화학은 진짜 오래전부터 석유화학 사업부의 이익으로 미래를 위해 배터리 사업부를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도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LG화학은 배터리 연구 굉장히 오래 했어요. 이거 보세요. LG화학은 1995년부터 배터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의 성과가 어제 오늘에서 된 게 아닙니다. 고 구본무 회장님이 진짜 1990년도 초부터 미래를 보고 투자한 사업이고 LG화학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미래 먹거리가 실현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리하니까 LG화학 주식을 들고 있는 직원들도 이렇게 허탈해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LG화학에서 배터리를 분사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드는 것은 배터리 부분의 평가를 제대로 받아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물적 분할을 하면 대주주 LG에게 유리하고 일반 주주에게는 불리하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할 경우 LG화학이 70% 정도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 있으며 LGES가 상장한다면 LG의 영향력은 확고할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 LG는 지배구조에서 훨씬 유리하죠. 또 이런 확고한 지배구조로 인해 물적 분할을 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공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인적 분할 후 공모한다면 현재 33% 대주주인 LG 지분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또 공모 자금도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물적 분할은 대주주 LG에게는 유리하지만 앞에 설명했듯 그동안 LG화학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일반 주주들 다소 뒤통수를 맞은 그런 모양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대규모 IPO를 하면 기관 투자자는 무조건 좋다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IPO를 하면 기관은 먹을 게 많습니다. 현재 IPO를 할 때 증시 안정을 위해 기관에게 물량을 많이 배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공모주 할 때 보면 1000대 1 나오는데 그거는 개인들만 1000대 1이지 기관은 보호회수 약정하고 청약하면 기관 경쟁률은 그렇게 안 셉니다. 그래서 기관은 알짜 회사 LG ES 공모가에 많이 물량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상장날 시초가가 2배 붙으면 바로 100% 먹고 시작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LG ES 상장 딜은 국내 기록을 갈아치울 빅딜일 텐데 그러면 대표 주관사, 공동 주관사가 여러 개가 붙을 것입니다. 이건 영업도 따고 수수료도 받고 물량도 받고 증권사는 너무 신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런 비양심 리포트 쓰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 바른 소리 하는 증권사에 물량 많이 주겠습니까? 자, 이제 LG화학의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시끄러운 이유가 조금 이해되고 정리가 되세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또 문제가 하나 있어 보입니다. 이건 좀 장기적이고 소설일 수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현재 국내법상 손자회사는 국내 타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때 100%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LG ES가 LG화학을 거쳐 LG의 손자회사가 되면 LG ES는 국내 타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100% 지분만 취득 가능하여 사실상 상장사의 경영권은 취득할 수 없어집니다. 이게 별 문제 아닌 것 같아도 몇십 조, 100조 넘는 회사가 핵심 기술 등을 M&A 할 수 없다는 것은 큰 약점일 것입니다. 저는 이때가 되면 LG가 이 점을 대외 명분으로 LG와 LG화학 합병을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이런 작업 몇 년간 LG화학 주가는 낮게 유지되고 LG 주가는 높게 유지하려겠죠. 이거는 뭐 하여튼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뭐 하여튼 말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개 개미 투자자인 제가 생각하는 순리는 LG화학이 주주배정 증자를 하여 신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일부 확충 후 인적 분할을 하고 신설법인 LG ES를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사업에 필요한 공모 금액을 앞에서 주주배정 증자를 했으니까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대주주 LG의 지분율 하락도 덜 할 것이고 LG화학 주주도 직원도 행복할 것입니다. 지분율 하락에 따른 지배력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LG가 장내 매수를 해도 되겠지요. 사실 이 핑계로 LG도 비주력 계열사 팔아서 LG ES 자본을 더 투입하는 것도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LG는 주주배정 증자로 자본을 더 넣기는 싫고 지배력은 그대로 갖고 싶어하는 욕심에서 이런 물적 분할 전략이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길게 본다면 인적 분할 전략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LG가 말하는 정도 경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추천하고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스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